안녕하세요. 여러분, CD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책이 새롭게 개정돼서 출간되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회 귀화용 종합평가 10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주용 종합평가 내용을 보시고 귀화용 종합평가도 같이 봐주세요. 귀화용 종합평가에는 한국어 문제, 그 다음 영주용 종합평가 내용, 그리고 귀화용 종합평가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94쪽을 보시고요. 자,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이란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참정권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 4. 자유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자,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뭐뭐 있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권,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그리고 하나 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는 뭐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평등권이란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 평등권이 아니고요.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상황이나 조건이나 또는 기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또는 기여 정도에 따라 기여 정도를 고려해서 그것에 알맞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해준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참정권은 참여하다, 정치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참정권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아요. 그쵸?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요. 여기에서처럼 대표로 출마를 할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유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면 뭐 신체의 자유,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이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원하는 종교를 가질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이 자유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 2, 3, 4번에는 안 나왔는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사회권,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이나 평등권이나 참정권, 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런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거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뭐 재판을 신청한다거나 어떤 것을 청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청구권은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는 사회권,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의 권리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보기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공동선언, 1 유신체제가 만들어졌다. 2.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3.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4. 한국의 민주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남한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는 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10월 4일에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다,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죠. 나빴는데 좋아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유신체제가 만들어졌다는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근데 이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던 그 시기를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자, 3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2000년과 2007년이니까 관계가 없고요. 한국의 민주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민주화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은 여러분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다가 되겠습니다. 3번 보기의 내용 중 통일 비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외교적 경쟁 비용, 니은 경제적 투자 비용, 디귿 남북 제도 통합 비용, 리을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 자, 먼저 통일 비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통일 비용이라고 하면 통일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줄이고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남북한이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죠. 자, 그러면 통일을 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니은 경제적 투자 비용,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기 위해서 남한은 대한민국은 경제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 북한은 아직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마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투자 비용은 통일 비용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달라요. 그런데 통일을 하려면 이 남북 제도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도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통일 비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리을을 볼까요? 기역, 외교적 경쟁 비용.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더 나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경쟁이에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요.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어서 언제 뭐 전쟁이 일어날지 또는 어떤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지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보면 통일 비용이 아니고 기역과 리을은 분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단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분단 비용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산 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돈만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에 지불되는 어떤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에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나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 주체이다. 가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며 나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의 역할이다. 가는 나의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를 받는다. 다는 가와 나에게 받은 세금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한다. 자, 가, 나, 다는 경제 주체예요.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주체인데요. 경제 주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 또 하나는 기업, 그리고 하나 더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가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사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재화하면 여러분 상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만들어서 파는 상품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비스는 뭐 병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다거나 뭐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 서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한다. 자, 어디일까요? 가계, 정부, 기업 중에 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가계가 맞습니다. 자, 나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이다. 생산은 만드는 거죠. 어디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기업에서 만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는 나의 자, 가게는 어디에? 기업에. 가게가 기업에. 자,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쵸? 그때 한번 내용을 더 볼게요. 가게는 기업의 토지, 땅을 제공해요. 토지를 제공하고 노동, 기업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죠.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요. 투자하죠.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 토지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 대가로 지대, 뭐 월세 같은 걸 받고요. 그 다음 노동 일을 해요. 그러면 노동의 대가로 임금, 월급을 받고요. 돈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이자를 받죠.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가게는 지대, 임금, 이자를 받는다. 자, 그리고 다는 가와 나의, 다는 뭘 받아요? 가와 나에게서 세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계로부터 세금을 받고 기업으로부터도 세금을 받죠. 그래서 다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고 대신 그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을 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 경찰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공공재이고요. 도로라던가 철도라던가 이런 사회 간접 자본도 개인이나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게와 기업에 이런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는 가게, 나는 기업, 다는 정부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형법, 관세법, 마약법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이것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이것에 의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번 영장주의, 2번 무죄 추정의 원칙, 3번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4번 국선 변호인 선정제도. 자, 5번의 보기를 보시면 형법이나 관세법,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쵸? 그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관세법, 그 다음 마약과 관련된 법, 마약법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된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자,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이것에 의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교통사고를 내는 것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일까요? 네, 여기 보면 3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이렇게 나오는데 가중이 뭐냐면 더 많이, 더 무겁게 처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어떤 범죄에 대해서 더 많이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영장주의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체포하거나 그리고 구속, 그리고 압수, 수색. 자, 어떤 사람 집이나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이런 물건을 찾아서 가지고 와요. 압수수색하거나 사람을 체포 구속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허락을 해야 돼요.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그래야 이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이 정당하게 되고 이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증거가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의 영장이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4번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택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 되겠습니다. 자, 6번. 6.25 전쟁이 시작된 후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유엔군의 이 사건을 통해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사건은 1. 일사후퇴, 2. 인천 상륙 작전, 3. 정전협정 체결, 4. 광주 민주화 운동. 자, 보시면 6.25 전쟁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이 시작되고 어떻게 됐냐면 남한이 지게 되었어요. 계속 지는 전쟁이었는데 유엔군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천 상륙 작전이죠. 남한이 지고 있었는데 유엔군과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기는 전쟁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압록강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북한군을 지원하면서 다시 이제 후퇴를 하게 돼서 서울을 다시 한번 빼앗기게 돼요. 그걸 일사후퇴라고 하고요. 51년에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빼앗깁니다. 일사후퇴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 53년 정도까지 계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번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3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 4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와 자신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 자, 국민의 권리이면서 또 의무인, 권리이고 의무인 것을 고르는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자,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법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지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죠. 자, 1번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는 자녀에게 있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은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근로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교육, 환경, 그 다음 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재산권 행사까지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만 이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면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권리도 있고 그리고 의무도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것으로는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근로, 네 번째 재산권 행사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보기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는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 가가 협의 이혼인가 재판상 이혼인가고요. 나는 가정법원, 고등법원 중 어디인가이죠. 자, 이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에 동의해요.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 하는 이혼을
협의이온이라고 하죠. 협의이온.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이혼을 하고 싶고 한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한쪽만 이혼하고 싶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요. 이걸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가는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혼하는 것을 말하니까 뭐예요? 재판상 이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는 3번, 4번이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나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 자,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데 어느 법원에서 이혼을 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족과 관계된 재판을 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죠. 그래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가는 재판상 이혼, 나는 가정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9번. 보기의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던 김구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막고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평양에 가서 이것을 벌였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어요. 김구 선생님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총선거를 같이 실시해요. 총선거를 같이 하도록 자, 남북한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디 평양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랬죠. 자, 1번 독립운동, 2번 남북협상, 3번 정전협정, 4번 인천상륙작전. 답은 2번의 남북협상입니다. 이제 유엔에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이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김구 선생님이 1948년 4월에 북한 평양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총선거를 같이 실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 이거 이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남북협상이 있고 한 달 후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되어서 남한에서만 이제 통일정부가 아니라 남한에서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평양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이걸 남북협상이라고 하고 누가 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했죠. 자,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국제연합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사람은 1번 김종양, 2번 이종욱, 3번 이회성, 4번 반기문. 자, 국제연합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누굴까요? 4번의 반기문이죠. 반기문. 자, 1번의 김종양은 인터폴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국제경찰이죠. 인터폴 총재를 했었고요. 자, 2번의 이종양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요. 이회성은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PCC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써볼게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의 의장을
역임했었죠.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반기문 씨인 것 같아요. 반기문 국제연합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한국인 최초의 사람이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반기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귀화용 종합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